그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되나, 또는 얘네들이 이미 미술 현장에 나가면은 이런 작업도 이미 지나갔을 텐데 그럼 뭘 어떻게 가르쳐야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 고민이죠.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저희 그 미술원에서 아니면 파운데이션 교육, 파운데이션 교육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실험적인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 초점이 높군요. 과정을 될 수 있는 대로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거든요. 두 번째 교육을 목표였습니다. 피카소 신드롬이라는 게 우리 모두한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묘사를 가르칠 때 항상 저도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피카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피카소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4, 5살, 6살 때 거의 작가처럼 묘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지금 이 시대에서 피카소가 천재고 영재고 대가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재 교육을 한다든지 미술 교육을 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저 오빠라 피카소처럼 묘사를 잘 해야지 나중에 추상도 할 수 있고 개념도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뻥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쭉 그냥 피카소가 조금 전에 있던 그 사진의 여성을 그림 작업들입니다. 똑같은 여자의 이마전 다시 한번 해요. 자,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그림이고 제일 처음에 이거는 잘된 그림이라고 틀린 거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 저것도 그 중에 하나고.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거는 잘 그렸다고 하면은 이건 비슷하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뭐 학생들도 그렇고 옆에서도 그 평가가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린 거 뭐 막 도리로 그린 것처럼 된 거는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무슨 기준으로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대가가 아닙니다. 최동렬이라는 작가인데 뭐 어떤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비슷한 면이 있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미지를 본 거는 이미 추상화된 그런 상태인데, 이 친구가 그리는 거 보면은 순식간에 그냥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이랬다 또 바꾸고 지우고 또 바꾸고 지우고 막 이런 친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면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는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 보면 결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순간 그만두면은 그 작품이 나오는데, 물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여기에 머무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피카소가 결과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 과정을 그리다가 찾아내는 뭔가 자기가 뭐 마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감일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미지를 찾아가는 게 과정이구나. 그리고 그게 작업이 되는구나.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막 엉터리를 그리는 것처럼 한 게 왜 우리가 그거를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과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세히 보면은 선이라도 선, 면이라도 면, 전체적인 일관성이 보입니다.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방송으로 그 작업을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작업들은 어떤
어떻게 보이든지 거기에 한 일관성이 보여요. 전체에. 우리가 너무 보는 거에 대한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찾고 못 찾고 있는 거지 자세히 보면은 전체적인 일관성이 보여요. 이 두 작가가 합작을 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미 이 두 작가도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이나 했으면 어떤 뭐 지하 같은 공간에서 불하고 쓰레기하고 물하고 이런 거하고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이게 거의 30분 동안 갑니다. 우리는 이런 장난 할 때 왜 도미노 가지고 하잖아요. 도미노. 재밌잖아요. 이것도 크게 하면. 도미노 개념인데 나중에는 불이 터지고 물이 흐르고 연기가 나고 어떤 것들은 진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 보면 사람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물이 흐르는 거. 요것만 보여주고 끝이 날게요. 다시 그만. 네, 30분 동안 이어집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 피카소의 그 추상작업 최동열 그 다음에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피카소 작업은 우리가 결과만 봤기 때문에 최동열 씨 작업하고도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동영상 그 피카소 직접 하는 작업을 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렸으면 피카소가 오히려 이 친구하고 더 작업은 더 가까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이 상황을 이렇게 바꾸고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보고 항상 이렇게 전환시키고 역전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피카소도 그림은 그림이지만 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저희가 창의성을 생각할 때 이미 교육학자들은 이게 또 바뀔 겁니다. 20년 후에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에서는 창의성 생각할 때 이런 언어로 정의를 합니다. 이 중에 보면은 우리가 물론 시각적인 거지만 창의성 교육을 한다고 하면 묘사는 안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묘사는 민감성에 들어갈 수 있고 집요함에 들어갈 수 있고 집요성, 정교성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한다고 하면 묘사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묘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쪽에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거 그림을 보면은 묘사가 잘 됐다 안 됐다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지금 6개 보여준 작업들이 다 자화상인데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가 이거 고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거 자화상이라고 알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확실히 이게 고거 자화상이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거 고쳤대. 저 하나만 봐도 이거 고거 자화상이다 볼 수 있는데 둘을 직접 비교해보면 딴 사람이에요. 눈초리라든지 이쪽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든지 또 물론 이 옷을 그리는 그런 방법, 배경을 그리는 방법, 그때의 이 감성이고 심리 상태를 아주 예민하게 이 사람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보면 그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작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처럼 그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세 가지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되면은 작업이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테마가 마타도입니다. 마타도인데 사실 그 음악이 그냥 마타도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이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그리다가 거의 묘사는 아니지만 거의 그 상황을 그리다가 그 상황이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라는 것 쪽으로 점점 변화해 가는 그런 작업의 모습이죠. 그래서 끝에는 이게 비극이면서도 이 사람의 이 아픔이라든지 뭐 이런 거면서도 그 소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 쪽으로 이 작업을 끌고 가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 뭘 볼 수 있었다는 게 조금 전에 그 도미노 작업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바꾸고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변하고 역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피카소의 작업하고 더 유사하지 않나. 요 내용들은 우리가 이 학기마다 3개의 과목을 운영을 하는데 1, 2, 3은 1학기고 4, 5, 6은 2학기입니다. 1학기는 초점이 드로잉을 통해서 2번을 통해서 관찰과 표현이라는 관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묘사하는 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보는 거라는 건 무엇인가? 색감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 속에 있는 언어들이죠. 그거를 체험하게 하는. 2학기 때는 우리가 이런 시각적인 언어들을 익힌 다음에 그럼 이거를 좀 전에 진짜 말씀드렸듯이 체험 과정에서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 목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체험을 하는 게 3, 4, 5, 6번 2학기 때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이올린의 이 프로그램 도형인데 바이올린을 종이 골판지로 입체적으로 만드는데 그 골판지 한 장을 줄 테니까 그게 끊어지지 않게 오려가지고 바이올린 형태를 나오게끔 해라. 그거를 이 도면으로 먼저 계획을 하고 그러고는 그걸 잘라서 그 형태를 만들어 했습니다. 오른쪽 거는 또 완전히 다르게 박스 종이를 주고 거의 똑같이 오렌지 반 자른 형태를 만들어라. 일부러 그런 힘든 과정을 겪게 해가지고 묘사하고 겹쳐가지고 묘사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죠.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활석을 주고 그거를 입체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도구는 우리가 가죽 줄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구해와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뾰족한 돌을 주워서 나무 같은 거를 이제 주워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좀 가죽 줄로 묶는 거죠. 자기가 만든 도구를 가지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관찰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눈으로 관찰을 생각했어요. 눈으로 관찰을 생각하는데 관찰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청각으로 듣고 표현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우리도 사실 입시에도 이거 이용을 했는데 박스 안에다가 어떤 형태를 넣고 보지 않고 그걸 만져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려보라든지 만들어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단순히 재미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관찰 자체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각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시각적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디테일을 많이 보게 되는데 촉각으로 뭘 만지게 되면 덩어리를 봅니다. 큰 덩어리.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재현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큰 덩어리 위주로 작업을 하게 돼요. 요거는 같은 건데 드로잉을 할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구로 드로잉을 합니다. 이쪽 거는 그 판을 주고 큰 요술 가지고 이 드로잉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사포지입니다. 사포지인데 그 왜 철 이렇게 사포하는 사포지 있죠, 검정. 거기다가 또 못을 줍니다. 그럼 못이 그릴 수 있어요, 거기다. 요거는 2학기 작업들인데 저 오른쪽은 본인이 어떤 동물이라고 상상을 하고 그 동물이 살 수 있는 집을 잠자리를 만들어 가요. 오른쪽에 왼쪽은 우리가 충격이라는 과제가 있고 모험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 창의성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한 관점이 있으면은 반대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감성이 있으면 반대 감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팔이 있으면 이쪽으로 당기고 저쪽으로 당기는 그것도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극단적으로 당기는 그런 체험을 하게끔 하는 그런 예를 입었는데 요거는 모범 작업이었는데 이 학생이 그 반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하고 머리를 묶어가지고 48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잘 되려면 그게 잘 지냈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싫어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요거는 상상 동물 그 자체를 상상해서 그 동물이 사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거를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이 동물성에 대해서 번식을 하고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한테 묘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묘사하기 시작하면은 재밌어요. 머리를 하면은 머리카락이 하나, 저는 별로 없지만 머리카락이 하나하나 많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그릴 수는 없을 텐데 형태 속에서 선을 그리는 학생들이 있고 정말 똑똑한 학생들은 형태 안에서 몇 개만 이렇게 묘사하는 학생들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그 묘사하는 방법은 상관없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찰했을 때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판단해서 표현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세히 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리는 걸 안 보고 하게 됩니다. 눈의 속도하고 연필이 움직이는 속도를 똑같이 하게 해요. 눈이 빨리 움직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천천히 움직이면 천천히 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분 걸려가고 못합니다. 대부분 30초 길어봤자. 근데 그거 자꾸 다시 하게 하고 해가지고 5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5분까지 갈 때가 되면은 이건 그만해도 돼요. 결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5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그 학생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그랬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거는 같은 건데 보고 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잘 그린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에 대한 거는 전 이게 더 잘합니다. 이 손가락이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꺾이는 데서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 보세요. 이걸 보고 이 다음 거 보면은 오히려 이게 밋밋하죠. 다음에는 그 반대로 이쪽 끌었다가 저쪽으로 끄는 걸 하는데 우리는 이걸 제스처라고 합니다. 이거는 디테일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 번에 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오래 걸린 건데 요거는 1초입니다. 1초의 그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모델 보고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이렇게. 이 모델은 여기 잡았다가 학생들은 끝에서 그냥 불러야 돼요. 이거 한참 걸려요. 한 학기 해야지 결매가 어렵기 때문에 잘 믿진 않아요. 학생들이 묘사하고 수처하고 그런 학생들이 자기가 이렇게 그냥 폭발해서 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진 않아요. 요거를 시간을 더 줍니다. 일단 1초를 경험한 다음에 시간을 더 주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되 원리를 생각한다든지 움직임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방향성을 더 줍니다.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이 종이 안에 우리가 그 큰 점을 주고 월드 초성화를 여기 자화상 주로 하는데 자화상 그려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점의 크기가 처음에 조금 했다가 2cm 했다가 3cm 했다가 5cm까지 합니다. 종이는 같은 크기예요. 2cm 때는 잘해줘. 대충 잘해요. 3cm 되면 조금 더 어려워하고 5cm 되면은 하나하나 놓을 때 생각을 해요. 5cm. 좀 더 작은 거. 방법은 다양해요. 이거는 또 한 가지 제한된 방법으로 보게 하는 거죠. 보게 하고 표현하는 거죠. 흑백으로 나눠서 해요. 요즘 포토샵 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직접 그렇게 이거는 작가입니다. 이건 작가가 한 건데 색감을 제한을 두고 붓의 크기를 제한을 둬가지고 그리게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젊은이들은 이걸 붓을 막 옆으로 세워가지고 가늘게 만들고 뭐 이러는데 힘들게 발상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카소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할 때 발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연결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요거하고 그 다음 생각하고 연결 관계거든요. 우리가 창의적 발상 그러면은 기반이라는 거를 생각하는데 연결이라는 거는 연결 거리의 차이가 있는 거지 항상 이게 뭐 기반화이지만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묘사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잔잔한 연결을 많이 합니다. 피카소는 좀 더 튀는 연결을 많이 했다면 근데 어느 게 더 좋다 좋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그 연결이라는 게 성격이 있다는 그리고 뭐 기반하는 거라든지
잔잔한 거라든지 그 성격이 있다는 거를 체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어느 게 더 옳다 옳지 않다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조 속에서 언어로 말하자면은 씨, 과일, 나무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발상 자체가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이미지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없는 듯한 이미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연결 사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접힌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접힌 부분을 누가 그리고 또 다음에 접힌 부분을 딴 사람이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안쪽에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넘겨서 다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 캔트지 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볼펜으로 해도 됩니다. 그 반을 접어서 손을 그리는데 한 가지는 그리는 걸 안 보고 선만 그릴 수 있는지 선 하나가 1분 걸려야 됩니다. 이 볼펜이 종이에서 떨어지지 않고 1분 걸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눈의 속도하고 손의 속도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리는 걸 안 보는 거 그리고 이게 떨어지지 않고 1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3번 할 겁니다. 1분짜리 1분 끝나면은 다음 선은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시작할 건지 이거 했다가 다음 선 시간 또 1분은 안 보고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1분 또 이걸 보고 이렇게 다시 이제 그림을 안 보고 1분 동안 이거 하는 목표는 뭐 선같이 그렸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디테일을 보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점점 천천히 하게 되면은 성품을 봐야 됩니다. 성품을. 그래서 결국은 이 칸토 할 때 우리는 이제 빙고선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선 위주로 했는데 나중에는 자유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손금을 보고 또 손에 있는 모든 걸 관찰하고 아주 천천히 그게 목표죠. 천천히 보게 하는 게 목표죠. 그리는 걸 안 보고 그린 그림 중에 정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손의 성격이 나는 손 모양은 그대로 안 나타나는데 손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스처 드로잉 시간이 제스처. A4 용지에다가 연필로 우리가 이미지로 보여줬던 A4 용지 드릴 겁니다. 5초로 시작해서 3초, 2초, 1초 갔다가 1초, 2초, 3초, 5초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5초로 하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1초 갔다가 5초 가면 시간이 너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은 목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목탄이 선이 굵고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그리는 거에는 더 유리해요. 이제 5초 내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성격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선이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동안에 그리라는 거예요? 예?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오초만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떨어지지 않고 근데 이제 5초니까 대부분 아마 5초인데 대부분 얼굴은 현태가 있고 대부분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네. 다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다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A4 용지로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큰 종이를 씁니다. 갱지 2절 크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칸토 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할 때는 여기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5초니까 이거는 철저히 지켜야 돼요. 시작하면 시작하고 끝하면 5초라면 그 다음에 어디서 시간 뺏기냐 하면은 하다가 방향 바뀌면 시간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게 나아요. 그만. 그래도 괜찮아졌죠? 3초 했는데 그래도 괜찮죠? 네, 3초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와, 피카소. 자, 2초 한 번 더 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그만. 점점 이게 2초 하면서 5초에서 맡은 거를 자꾸 줄이게 하는 거고 5초에서 맡은 거를 1초에서 보게끔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 오늘 지금 뭐 5분도 안 돼서 이걸 했는데 하나 동안 합니다. 요번에는 그 점으로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2.5분부터 하나씩 그냥 재밌다고 생각되시는 걸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영재 교육에 대해 자세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정말 재미있고 많이 웃었다. 빛나는 조약들이 어여쁘게 그림을 관람하였다. 그런 그 체험은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해볼까 했었는데 하나는 돌려가면서 하는 게 그걸 동시에 혼자서 작성하는 그런 걸 해도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돌려가면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애들한테 시켰을 때 그런 언어하고 생각, 상상의 요 거리, 좀 전에 연결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